풀어야 되겠지. 수행평가로 안 나오면 학교 시험에 나와. 근데 이거를 서술형으로 내겠죠. 그러면 이제 서술형으로 쓰는 방법 한번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서술형으로 안 나왔을 때의 객관식용이 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객관식용으로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서 모든 걸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로 할 거거든요. 프린트 다 갖고 있죠? 한 장짜리?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좀 가르쳐 줄게. 이 그래프를 먼저 배우면 아, 그래프로 푸는 게 훨씬 쉽구나를 아는 것 같은데, 그래프가 아닌 다른 방법을 먼저 가르쳐주면 애들이 그 방법에서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프 좀 한번, 그래프 그리는 방법, 함수로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약간 요런 식의 그래프? 요런 식의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는 다 똑같이 생겼어요. 얘는 지금 원래는 기본형이 이렇게 생긴 게 기본형이야, 얘들아. 이렇게 생겨야 돼, 기본형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동을 한 거고, 얘를 가지고 이동한 거고, 아주 처음부터 태어날 때는 그냥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값 x 딱 이렇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웠지만 이 2차 함수에 태어날 때 모양이랑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0,0이거든요. 얘 꼭지점의 좌표가 0,0인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야. 여기 0,0 찍고 이렇게 그리면 이게 얘 그래프잖아. 2차 함수의 그래프. 근데 이 절대값의 그래프도 똑같이 그려요. 똑같이. 얘가 꼭지점의 좌표가 똑같이 0,0이야. 꼭지점의 좌표를 읽는 방법은 똑같이 배워. 0,0이고 얘는 아래로 블록으로 그리면 얘는 그냥 뾰족하게만 그리시면 돼요. 뾰족하게 이렇게만 그리면 돼요. 근데 이런 애들은 항상 갖고 들고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평행 이동을. 그래서 꼭지점이 바뀌는 거야. 얘도 같이 평행 이동하면 들고 움직이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우는 거냐면 2차 함수를 우리가 중3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꼭지점 좌표 구하는 방법을 웬만하면 다 알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의 꼭지점 좌표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이번 중간고사 범위였잖아, 함수가. 그러니까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2,1이거든요. 근데 절대값 그래프를 제가 똑같은 방법으로 써보면 절대값 그래프가 이제 제일 어렵게 나와봤자 이런 식이야. 그럼 얘도 꼭지점 좌표가 몇 콤마 몇이냐면 똑같이 2,1이에요. 읽는 방법이 똑같아. 이건 전체 제곱이고 얘는 절대값인 거잖아. 그치? 그 차이지? 그럼 그릴 때 어떻게 그려? 얘는 꼭지점이 2,1이니까 2,1을 찍고 거기 가서 아래로 볼록으로 그리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겠어? 똑같이 2,1로 가서 아래로 뾰족하게 이렇게 그리겠죠. 그 차이입니다. 뾰족하게 그리냐? 둥그렇게 그리냐? 그런데 그냥 무턱대고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식 쓸 줄 알아야 되고요. 이쪽 식 쓸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리는 알고 있어야 돼. 그냥 이제 약식으로 빠르게 그릴 수는 있지만 요 식이 뭔지는 알고 있어야 되고 요 식도 뭔지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절대값을 쓰는 이유가 원래는 이 절대값 기호 대신에 플러스 마이너스 x라고 써야 되는 거야. 이 기호는 이런 뜻이야. 플러스로도 나올 수 있고 마이너스로도 나올 수 있다. 그 뜻이거든. 근데 이제 풀마라는 걸 붙이니까 너무 거추장스러워서 절대값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은 늘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어? 플러스로 한번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도 한번 나올 수 있는 이 풀마 x의 개념인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값 안에 x 마이너스 이거 있어? 이거 절대값 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풀마를 붙이기 싫어서 절대값으로 쓰는 것 뿐이거든.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부터 그리는 이 절대값 그림은 이 왼쪽식 오른쪽식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얘 보잖아? 이 절대값이 언제 플러스로 나오고 언제 마이너스로 나오냐면 이 안이 0을 되는 기점으로 0이 되는 기점이 0이잖아요. 0. 0을 기점으로 0보다 큰 양수면 그대로 나오는 플러스 x로 나오는 거고 식이 0보다 작은 쪽은 식이 마이너스 달고 나오는 마이너스 x로 나오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 직선 그래프식이 y는 x고요. 이 직선의 식은 y는 마이너스 x식인 걸 알고는 있어야 돼. 이거 뭐 그냥 막 그리는 게 아니야 우리가. 예를 들면 얘가 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냐는 거야. 왜? 이쪽에는 이런 그래프였는데 요만큼만 쓰는 거고 이쪽은 요런 그래프였는데 요만큼만 쓰는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린 거겠지. 누굴 기점으로 잘렸어? 2를 기점으로 잘린 거잖아. 왜? 0 되는 기점이 이거든요. 0을 기준으로 양수 한번 음수 한번 나갈 거 아니야? 이해했어? 그러면 0을 기점으로 자르니까
되니까 2를 기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고 그러면 얘가 양수로 나가면 x-2로 나가서 3을 곱해야 되니까 3x-6에다가 뒤에 1을 더해야 되니까 요식은 3x-5겠네 라는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요식은 요 왼쪽에 요식은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겠지 얘네 둘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왔겠다. 그런 다음에 3을 곱했겠다. 그 다음에 1을 더했겠다. 그럼 요식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7인 건 알고는 있어야 돼. 그거 모르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을 만약에 식이 필요하다. 그럼 식을 딱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 식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절대값 그림을 아주 자유자재로 그리는데 왜 그려야 되냐? 한 개짜리가 안 나와. 대부분 문제는 2개짜리부터 출발해요. 2개가 나와. 2개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려서 하는 건데 제가 혹시 몰라서 제가 이런 거 하나 풀어보고 얘기할게요. 잘 보세요. 제가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구할 건데 지금부터 이 1차 부등식이거든요. 엄밀히 얘기하면 1차 부등식인데 이 부등식을 푼다는 얘기는 이 1차 부등식을 푸시오란 얘기는 이 부등호 방향을 만족하는 x범위를 구하란 얘기야. 그럼 이거를 원래 이제 글로 풀면 그래프가 아닌 첫 번째 식을 써서 한번 풀어볼게. 식을 써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절대값이 하나야. 하나는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 그러면 얘가 절대값이 0이 되는 기점으로 0이 되는 기점이 2거든요. 그럼 얘는 그 2라는 숫자를 기점으로 2보다 클 때 한 번, 2보다 작을 때 한 번으로 나눠서 풀어야 돼. 2보다 클 때 한 번, 2보다 작을 때 한 번. 첫 번째, x가 만약 2보다 크다면 그리고 내지는 같다면 등호를 붙이는 이유는 x가 2보다 크면 양수고 2랑 똑같으면 0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절대값 안에 있는 건 그대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상 붙이는 거다. 나 요거까지 설명하면 너무 저기야 밑이야. 저기 너무 딥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문자 쪽을 크다라고 놓을 때는 항상 등호를 붙여요. 그래서 클 때는 그대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내가 두 번째는 뭘 풀 거야? 2보다 작을 때를 풀 거 아니야. 2보다 작을 때 한번 풀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고. 그러니까 양수 한 번, 보 바꿔서 한 번을 미리 써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걸 푸는 거잖아. 3보다 크다를 부등식을 푸는 거잖아. 풀 거야. 지금부터 쓰는 방법 잘 기억해 보세요. 마이너스 2 넘깁니다. 그럼 x는 5보다 크다가 답으로 나와. 근데 이건 답이 아니라 내가 애초에 전제를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라고 놓고 풀었으니까 이 답이 나와도 이 전제 조건하고 얘하고 동시만족하는 게 최종 이 문제의 답이란 말이야. 동시만족해야 돼. 동시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게 전제 조건이었고 지금 내가 답을 구하는 게 5보다 큰 거야. 5보다 큰 거네. 5보다 크면 같은 방향이죠 이렇게. 그러면 지붕이 2개인 것만 동시 만족하는 거거든. 지붕이 2개 여기. 그럼 첫 번째 경우에 최종 답은 얘가 되는 거야 그대로. 이게 5보다 크다니까 동시 만족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답이야. 두 번째 답 간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첫 번째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도 있고 또는 2보다 작을 때도 있을 거 아니야.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럼 마이너스 x는 1,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와. 답이 아니라 전제 조건하고의 동시 만족하는 범위. 전제 조건이 2보다 작을 때였어. 근데 나는 답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왔어. 이렇게 나온 거잖아. 지붕이 2개인 게 답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다인 얘가 답이야. 그럼 어떻게 답을 써야 돼?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의 최종 답이 어떻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5보다 크다가 답이 되는 거라고. 이해가? 그럼 이게 만약에 서술형으로 나올 리는 없지만 한 개짜리니까 2개짜리가 나온다고 나오면 한 개짜리가 서술형으로 나온다 쳐! 이거 다 써야 돼요. 이만큼 다 쓰고 다 써야 돼요. 그럼 시간이 모자라잖아. 근데 한 개짜리가 안 나오고 2개짜리가 나오면 더 모자라겠지. 근데 이걸 만약 그래프로 해석해서 풀잖아? 제가 한번 그래프로 풀어볼게요. 대신 그래프로 푼다고 해서 여기 있는 모든 식을 지금 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어야 돼. 그거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간다는 전제하에 그래프로 푸시면 어떻게 푸냐면 얘 왼쪽만 그리시는 거야. 왼쪽만
항상 그려요. 이쪽만 그릴 겁니다. 이쪽이 y는 하는 절대값 그래프야. 그러면 몇 콤마 몇이 꼭지점에 잡혀요, 도영아? 2,0에 가서 찍으세요.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그 다음에 아래로 뾰족하게 그려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식에 대한 해석이 없으면 안 돼. 이 식은 이쪽 식, 오른쪽 식. 양수로 나왔나 보다. x-2지 이 식은.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쪽 식은 음수로 나왔나 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2겠다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거기까지 갔어? 그런 다음에 어떻게 구하냐?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걸 그래프로 그리면 왼쪽 내가 그렸고 벌써 오른쪽은 또 y는 3이라는 그래프야. y는 3. y는 3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런데 요 기점이 좀 거슬리잖아. 구해놔야 돼. y절편. y절편 얼마야? 2지? 이 써. 그러면 봐봐라. 난 3을 써야 돼. 3. 2보다 위니까 3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겠냐는 거야. y는 3. 거기까지 갔어? 그러면 생각을 해. 3보다 큰 범위 구하는 거야 우리. 얘가 3이야 노란색이. 3보다 큰 범위? 여기가 3보다 크네. 여기가 3보다 큰 범위 아니냐는 거야. 그래? 그러면 x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 요 x값과 요 x값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 y에다 3을 여기 10 보여? 아까 10 구해놨잖아 우리 직선식. 여기다 3 넣어. 넘기면 x 얼마야? 5 됐어? 몇 칸 떨어졌어 여기? 3칸 떨어졌지. 3칸 떨어져야겠지. 그럼 마이너스 1에 5하고 이 두 개가 나오네. 마이너스라고. 그러면 5보다 큰 쪽이 스프링이지. 5보다 큰 쪽? 또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이 스프링이지? 그럼 이 답이 나오지. 이렇게 똑같이. 근데 약간 이건 뭐냐면 한 개짜리니까 요만큼 복잡하면 두 개짜리도 그래프 더 복잡한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가 딱 요 정도예요. 그래프는 항상 요 정도야.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프로 해석하는 능력이 왜 필요하냐면 이 절대값 그래프가 나온다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우리가 이 2차 부등식을 배우는 이유는 다 그래프로 해석하려고 배우는 거야. 모든 건 다 이차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그래프 문제를 풀 수 있으려면 이런 관계 정도는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 1차 부등식을 푸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풀겠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 과정들을. 그리고 이 과정들을 내가 무시했냐? 아니잖아요. 여기 x-2 여기다 쓴 거예요. x-2 여기 음수로 나온 식 저도 여기다 쓴 거예요. 다 쓴 거예요. 우리 그거 다 해석 푼 거야. 그러니까 y는 3과 우리는 그래프와 그래프 해석으로 간 거지. 그치? 이해 갔어?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문제를 풀 때도 제가 지금 프린트 드렸잖아요. 아니 또 프린트가 없네. 그 프린트에 보면 4번 봐 얘들아. 4번을 니네가 지금 나처럼 해봐. 4번을 왼쪽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숫자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서 한번 풀어봐. 4번 각자 풀어보세요. 각자 4번을 풀어보시는 거야. 프린트에서 칠판 볼까요? 4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오래 걸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이니까 오래 걸려도 되지. 잘 봐. 저는 왼쪽만 그린댔어요. 선생님 5는요? 걔 따로 그리는 거야. 지금 우리가 항상 하는 건 왼쪽 그래프 따로 그리고 오른쪽도 함수처럼 따로 그려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이 어떻게 되냐면 꼭지점의 좌표가 0 되는 값이 2분의 3이니까 2분의 3,0에 가서 찍어야 돼. 그럼 여기가 2분의 3,0이라고 치자.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 거 아니냐는 거야. 이렇게 또 얘기하지만 이쪽 그래프는 그냥 우리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양수로 나왔겠지. y는이라고 써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쓴 거야. 이번엔 음수로 나왔겠지야. 그럼 전체적인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 그리면 되잖아. 5를 그리는데 여기가 뭔지 궁금하면 y절편 얼마라고 그랬어? 여기 3이야. 그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5를 그어요. 이렇게 5를 그어. 얘가 y는 5라고 해. 그러면 5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같아도 되니까 색칠 좀 할게요. 같아도 되네요. 그 다음에 5보다 작은 건 5보다 작은 부분이잖아. 그럼 제가 스프링으로 그려요. 여기가 다 5보다 작은 그림 아니냐? 이해했냐고? 그러면 그때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다가 얘 값에다 y에다 5를 넣어야지 x가 나오지. 5 갖다 던져. 8 x 얼마?
4. 여기에서 몇 칸 떨어졌나 봐도 되지만 응 싫어 난 여기다 대입하려면 는 5 해. 는 5. 5. 그러면 3 갖다 넘겨. 그러면 누구 나와요? 2 남잖아요. 이렇게. 그럼 x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1이겠지. 그럼 우리는 이 스프링 부분이 범위니까 마이너스 1부터 뭐라고 써야 돼? 마이너스 1부터 4라고 쓰는데 등호 붙여야 돼요. 왜? 등호가 있는 문제였잖아. 등호가 있는 문제니까 등호가 붙어야지. 이렇게 답을 쓸 수가 있다고 부등식으로 해석하면. 근데 이거를 식으로 풀면 어떻게 풀어야 돼? 전 식으로도 한번 풀게요. 왜냐면 우린 뭐가 필요하냐면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지. 이거 외워서 푸는 게 절대 아니거든. 고등학교 거는 외워서 못 풀어. 어차피 외워도 시험 때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서술형이다. 제가 지금 쓰는 게 그냥 서술형이야. 지금 나처럼 똑같이 써도 서술형에서 답이 안 틀려. 저기 앞반에서 지금 100점인 애가 있잖아요. 걔가 서술형까지 100점이거든요. 근데 걔 서술형 쓸 때 어떻게 썼냐면 나한테 물어봤어. 전날에도 계속. 서술형 어떻게 써요? 서술형은 그냥 간결하게 쓰는 걸 선생님이 제일 좋아해. 그 얘기를 내가 너네 반한테도 했었고 쓸데없이 한글을 많이 쓰면 선생님들이 싫어해. 그리고 내가 계산을 생략한 것 같아도 그건 수학 선생님이 보는 거니까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그랬지. 그래서 걔가 이제 썼잖아? 짧게 수학 선생님 와서 얘기했대. 전교에 너처럼 깔끔하게 쓴 애가 없다고. 다 쓸데없이 이렇게 막 썼는데 너무 깔끔하게 써서 자기가 지금 수학 선생님한테 이래로 이렇게 깔끔하게 딱 쓸 것만 쓴 애가 처음이다 이랬대. 그게 뭐야? 선생님들도 깔끔한 걸 좋아해. 쓸데없는 거 안 써. 지금 내가 쓰는 과정 중에 설명 쓰나 봐봐. 아무것도 안 쓰고요. 첫 번째 0보다 클 때야. 0이 되는 값이 기준입니다. 2분의 3이 기준이에요. 크거나 같을 때 한번, 작을 때 한번 같이 써놔. 같이 써놓으면 헷갈릴 일도 없죠? 그 양수로 한번 쓰면서 니네가 음수도 한번 써놔. 같이 써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온 게 이거야. 이렇게 쓰는 거잖아 지금. 양수 한번, 음수 한번 같이 쓰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풀어. 그랬더니 넘겨서 x가 2x가 8이지만 암산되잖아요. 웬만하면 이렇게. 얘가 답인 것 같지만 답이 아니라 전제 조건하고의 동시만족하는 범위죠. 지금 난 그림을 너네한테 보여주려고 그러지만 그림은 서술형에서 안 그려도 된다. 왜? 선생님은 다 알아. 왜 그게 답인지를 알아. 4보다 작거나 같대.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우리가 다 전제 조건하고 지붕이 2개인 게 답이야. 지붕 잘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답이 2분의 3에서 4야. 이게 첫 번째 답이야. 두 번째 얘를 풀어야 돼. 3 넘겨. 그럼 마이너스 2x가 2. x는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부등방향 반대로 바뀌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하고 답하고의 교집합이니까 2분의 3보다는 작아. 근데 답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아. 그럼 지붕이 2개인 얘가 답이야. 그럼 마이너스 1에서 x가 2분의 3인데 이럴 수도 있고 답이 또는 이럴 수도 있으니까 요 답과 요 답을 다 합쳐서 쓰는 거예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네. 그럼 다 답이지. 그런데 봤더니 마이너스 1에서 x가 2분의 3까지인데 여기 2분의 3에 연결이 되게 등호가 붙었지. 연결해서 어디까지 오는 거야? 4까지 오는 거잖아. 그래서 최종답이 이게 되는 거지. 뭔 말이죠? 그러면 이걸 다 쓸 것이냐 그래프를 풀 것이냐인데 이거 객관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또 얘기하지만 서술형 문제가 나올 때 쓰는 방법이잖아. 그러면 나는 이런 거지. 학교에서는 그래프를 안 가르쳐 줄 거거든? 그래프를 왜 안 가르쳐 주냐면 못 알아들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지금 반에 20명, 25명이 앉아있다 쳐? 중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했던 애들도 설명하면 잘 못 알아듣는 설명인데 25명이 다 알아들어야 되는 문제에서 물론 이것도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인간적으로 학교에서 이렇게 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줘요. 근데 나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인데 첫 번째 모든 애들이 다 못 알아들어서 근데 그게 좀 이것도 못 알아들을 것 같거든? 두 번째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저 방법을 몰라. 모른다는 게 뭐냐면 그래프로 풀어도 된다는 걸 잘 몰라. 왜냐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나 돼야 이제 가면 그래프 미적분 배울 때 그래프로 뭔가를 해석하고 하니까 고2, 고3을 맡아본 선생님들이면 가르칠 생각을 할 텐데 사실은 고1만 가르치는 선생님이거나 그러면 잘 모르죠. 그래서 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은 일이 바쁘거든. 선생님 친구가 교사라서 아는데 일이 굉장히 바빠. 잡무가. 그러니까 가르치는 거 외에 할 일이 너무 많잖아. 근데 이제 교재 연구를 못해.
그래서 우리 학교 교과서가 미래엔이면 미래엔에서 매년 안 바뀌는 이유가 교재 연구를 할 시간이 없어. 교과서 한번 바뀌면 선생님들이 난리나. 공부해야 되잖아 또 풀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과서가 잘 안 바뀌고 그래서 그 다음에 교재 연구할 시간이 없어서 애들이 질문하러 오면 질문 안 받는 거야. 못 푸니까 선생님들이 실제로 못 풀어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거나 갖고 와서 문제집 아무거나 들밀고 갑자기 가르쳐 달라 그러면 자기가 못 푸는 문제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 그래서 원래 교재 질문 안 받는 거거든. 다른 타교재 문제집 질문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실제로 이 방법을 모를 가능성이 전 80% 이상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뭐 고3을 가르쳤다거나 고2를 가르쳤다. 그러면 그래프를 알고는 있을 텐데 대부분은 문제집상에 나온 풀이를 보고 선생님들도 공부하거든. 우리 과외 선생님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 뭐 학원 다니다가 혼자 해야지 안 되겠다. 과외하자 이렇게 하잖아. 과외하면 오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차 타고 가면서 이동하면서 교재 잠깐 보고 가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저도 과외를 해봤잖아요. 전 영어도 가르쳐봤어요. 영어를 아예 못하거든? 그냥 수능에서 한 개 틀렸지만 영어의 문법을 몰라요. 수능에서 한 개 틀렸거든. 영어는 듣기 하나 틀렸어. 듣기 하나. 근데 문법을 아예 몰라 나. 수능 볼 때 아예 문법을 아예 몰랐어. 근데 내가 뭐가 있냐면 드라마를 봐도 드라마가 예를 들어서 6회야. 지금 방송에 나오는 게. 근데 6회가 잠깐 한 10분도 아니야. 5분 보고 앉았었어. 그럼 나는 그 5분으로 그 드라마의 처음과 시작을 거의 다 대부분 알 수 있어. 약간 미루어 짐작이 있잖아. 약간 영어를 그렇게 단어만 외웠거든요. 우선순위 영단어 그거 한 권? 완벽하게. 그리고 수능 봤을 때 진짜 한 개 틀렸는데 그냥 단어 몇 개로 미루어 짐작이 있어. 약간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거거든. 근데 이제 나는 고1 과외를 그래서 내가 대학교 때 과외를 할 때 영어를 내가 뭘 알아. 아는 게 없는데 고등학생도 과외보고 다 해봤거든요. 그냥 지하철 가면서 그 책을 한번 봐. 그럼 그날 가르칠 건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과외를 내가 보통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과외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전문 강사 아닌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배워봤자 큰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실제로 선생님들이 몰라서 서술형이나 이런 거 이제 수행평가 볼 때 선생님 그래프 그려도 돼요? 이러면 선생님들은 다 그냥 안 된다고 할 거야. 왜냐면 자기가 그래프를 그려서 가르쳐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안 돼 라고 하겠지. 물어볼 필요가 없어. 근데 안 물어보고 그래프로 그려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물어보고 시험에 온 거야. 근데 시험에 서술형이 절대값이 나왔어. 그럼 우린 그래프 그려도 되지. 왜? 거기에 그래프로 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적혀있지 않는 한 풀어도 돼요. 틀린 게 없잖아. 그치? 정확하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절대값 하나를 했거든? 저 지금 절대값 2개짜리 하기 전에 문자가 들어있는 거 한번 할 건데요. 지금 저희 1번 보시면요. 여기 프린트 1번. 이번에 절대값 하나인데 문자가 하나야. 이 절대값짜리 하나 풀기에서 우리가 이 많은 문제를 풀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요렇게 나왔어. 그런데 이걸 만족시키는 최대값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최대값이 3이래. 그때 K값 구해라 이랬어. 니네 상상을 한번 해봐. 상상. 이걸 내가 이렇게 풀잖아? 그럼 여기가 K야. 계산해서 여기 사이 범위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럼 전제 조건하고의 동시만족하는 범위 구할 수 있어 없어? 못 구해. 그러면 얘 어떻게 푸는지 봐봐. 이쪽 그래프 Y는으로 푼다. 찍어. 그래 지금부터 이렇게 푸는 거 없어. 전부 다 그래프로 푸는 거 연습할 거야 오늘. 야 여기 K,0이 뭐다? 꼭지점인데 K의 부호를 모르잖아? 그래서 저는 Y축 안 그릴게요. 니네가 헷갈릴까봐. 그냥 K,0 찍으세요. Y축을 안 그렸다는 얘기는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진짜 완벽하게 그렸어? 근데 이 식은 우리 알고 있잖아. 뭘 알고 있어? 양수로 나온 x-k라는 것을 얘는 음수로 나온 -x 플러스 k라는 걸 알고 있지. 거기까지 갔어? 그래 6이네. 얘 그린다. y는 6. 거. 아 나 왜 식을 바본가? 식을 왜 지우면서 걸지? 얘가 지금 x-k 거기까지 인정? 여기까지? 그런데 이거가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어쨌든 6보다 작거나 같은 건 여기지만 기점은 여기와 여기 아니냐? 그 기점? 최대값이 얼마래? 3. 여기가 3인 거지.
그지 않냐? 얘가 3이잖아. 그럼 얘는 몇 콤마 몇인 거야? 3 콤마 6인 거죠. 여기 3 콤마 6. 맞아? 그럼 얘가 3 콤마 6을 지나가야 되잖아. 3을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 6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K가 얼마겠어? 마이너스 3하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래프가 무조건 쉬울 수밖에 없어. 이거를 내가 저 범위를 쓴다고 생각해봐라. K가 계속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나온 애들은 더 풀기가 쉽다. 2번 니네가 풀어. 2번. 야 2번 말고 3번을 니네 그래 2번이나 3번이나 똑같다. 2번 해봐. 2번. 그래프를 그려서 해보시라고요. 그냥 조금 달라져도 다. 도영아. 마이너스 저기 뭐지? 현아 풀었니 2번? 아니요. 선생님 다 분수예요? 아니요. 다 분수 아니에요. 보자. 제가 지금 절대값을 푸는데 절대값의 문제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푸는 게 아니라 나와봤자 하나 두 개겠죠. 근데 이거 푸는 과정 중에 지금 우리가 1차 부등식 몇 개 풀었어. 개 많이 풀리잖아. 그지? 지금 잘 보시면 저 쓸데없는 1차 부등식은 아예 건너뛸 거예요. 배우지도 않을 거야. 얘를 원래 푸는 방법이 또 다른 것들도 많아. 쉬운 거. 근데 오늘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면 오늘은 그래프로 풀려고 안 가르쳐 줄 건데 일단 왼쪽을 그린다고요. 지금 똑같은 걸 몇 번째 풀고 있죠? 세 번째 풀고 있는데 컨디션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 문자가 들어갔다거나 뭐 이런 거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못 풀고 이러면 그냥 못 푸는 거야.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야. 5분의 A 콤마인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다. 그럼 Y축을 그리지 마세요. 세로선을 그리지 마시라고요. 5분의 A 콤마 0에다 찍어. 늘 똑같잖아. 이렇게 제가 뭐 다른 걸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이잖아요. 그럼 이제 3을 긋겠지. 그렇지 않겠냐? 3을 긋겠지. Y는 3을 거. 걔 똑같아. 뭐 지금 다른 게 없어. 여기 식은 어떻게 된다고? 양수로 한번. 왜 식은 다 똑같은데 계속 틀릴까? 잘 생각해봐. 지금 나는 뭐 때문에 틀리고 있는 것인가? 뭐 때문에 못 풀고 있는 것인가? 어떤 걸 캐치를 못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프에서. 야 기점 뭐야? 기점? B에서 어디래? 2. 그럼 여기가 비워야 돼. 그래 안 그래? 여기는 뭐여야 돼 무조건? 2. 그렇지 않냐? 이게 크든 작든 나랑 상관이 없어. 그냥 답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 그럼 여기가 몇 콤마 몇인 거야? 2 콤마 얼마? 3. 야, 2 콤마 3이면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여기다 2를 넣으면 3이 나오잖아. 그럼 A가 얼마야? 지수. A가 7이야. A가 7이야? 그럼 이쪽 식을 아는 거잖아. 이쪽 식을 7이야. 그래? 그럼 여기는 B 콤마 얼마가 지나가는 거야? B 콤마 3 아니냐 이거? 그럼 B를 넣으면 는 3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5B는 7 넘겨. 마이너스 4네? B는 5분의 4지. 뭐 하는 거야? 아 더하는 거였어? 아 더하는 건 분수네요. 미안해. 답을 안 봤어 제가.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답 뭐 나왔어요? 5분의 39. 그래 이렇게 두 개 더해서 답 쓰면 되지. 너네. 무슨 말인지 알지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잠깐만요. 이거 플러스 얘 마이너스로 써야 되는 거 아님? 아니 플러스지? 맞죠?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런 것처럼 다 똑같이 풀 건데 지금 얘는 여기 계속 숫자지. 이렇게 숫자로는 시험이 안 나와. 이렇게 봐봐. 얘 이상하게 생겼지. 얘 여기 누구 있냐? X가 바깥에 또 있지. 그러면 우리는 이걸 못 그려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 절대값 그래프는 뒤에 숫자면 꼭지점으로 읽는데 여기도 X고 여기도 X야. 그럼 넘길 생각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3배의 절대값 X 마이너스 1은 넘겨. X 플러스 5 여기 이해가? 그럼 왼쪽 그래프 그리시고 오른쪽 그래프 그리시면 되는 거다. 그리면 된다는 건 뭐야?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돼. 이거 왼쪽 그릴 수 있잖아요. 저 그려요. 왼쪽 그래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려야 그래프로 답을 구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1차 방정식 정도는 그냥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1,0이 꼭지점이야. 그거 모르는 사람 얘기해봐. 선생님 여기는 3은 뭐예요? 기울기야. 그러면 이렇게 그렸다 쳐. 제가 기울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기울기가 플러스 3이고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란 얘기지. 이 앞에 3은. 그러니까 얘가 양수로 한번 나오면 3x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음수로 나오면 그냥 얘랑 바꿔서 쓰면 돼. 이거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지. 이해 갔어?
여기 3이잖아요. 여기 3. 여기 3. 3. y절편. 기본 중에 3기본 y절편. 이럴래? 얘 왜 1이야? x절편. 얘 0 되는 값 1이잖아. 0 되는 값 1이지. 그런 거 당연히 알고 있어야지. 1차인데 나 지금 왼쪽 그래프 완벽하게 그렸어. 정신을 차려. 집에 가서 문제 어떻게 풀려고 그래? 이쪽 그래프 그릴 거야. 저 y는 x 플러스 5 그린다는 얘기야. 직선이야. 중학생 배우는 직선. y절편 5야 5. y절편 y축하고 만나는 점 찍어. 찍었지? x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5야. 마이너스 5 여기 있겠지? 그래서 여기 두 개를 지나가는 직선이 얘가 지금 내가 그린 얘가 누구야? 얘 그래프야.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기울기 얼마라고 했어요? 3.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1. 근데 제가 이렇게 똑바로 그리면 너네가 헷갈리니까 미안해. 제가 보고 아까 얘기한다는 게 저 어떻게 그릴 거냐면 얘 기울기가 3인데 얘랑 너무 평행하지 않게 3보다 어때야 돼? 완만해야지 1이지. 1. 이렇게 그릴게. 좀 미화해서. 그러니까 내가 저쪽으로 조금 더 가겠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5를 이쪽으로 좀 보내겠다는 얘기야. 어쩔 수가 없어요. 니네한테 좀 보여주기 위해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나간다는 얘기야. 기울기가 다르게. 원래 저 위에서 만나는 건데 그럼 너무 많이 그려야 되니까 귀찮아서 여기 밑으로 내린 거야. 얘가 지금 y는 x 플러스 5예요. 뭐 보고 그린 거라고? 원래 실제로 완전 정확하게 그리려면 절편을 니네가 잘 찍었으면 돼. 여기가 3인데 여기 1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비율이 안 맞는 거거든 우리가. 비율을 맞춰서 그리면 돼요. 니네 그릴 때. 나는 기울기가 1인데 얘가 기울기가 3이니까 얘가 또 내려가야 되니까 이렇게 그린 거야. 아무튼 지금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관계에 대한 문제인 거야. 얘보단 얘가 작거나 같아야 돼. 직선보다 작아야 된다고. 그 관계를 이해했어? 그게 가장 기본이야. 2차 부등식에서도. 이 부분이 저 직선보다 작은 부분이지. 이해를 해? 그럼 그때 x값이 여기랑 여기가 필요한 거야. 기점이 필요하다고. 그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구하겠어? 얘와 얘 교점이니까 같다라고도 못 풀겠지. 그런 관계를 알아야 돼. 3x-3이 x 플러스 5랑 같다고 놓고 풀겠지. 데리고 오고 데리고 가세요. x 얼마야? 4야. 여기 4야. 그럼 여기 또 구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구하겠어? 얘랑 얘가 만나겠지 이번엔. 그치? 같은 직선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랑 얘가 만나는 거 아니냐? x 플러스 5가. 그럼 데리고 오면 4x는 데리고 가면 마이너스 2야. x가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거든. 이해가? 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번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최종 어디까지야? x가 4까지인데 여기 문제 등호가 있었잖아. 같이 붙이면 되죠. 이해갔어? 이게 이 문제 답이라는 거야. 이거를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앞장과 뒷장에서 난이도가 극명하게 갈리고 뒷장의 시험지에 그래프 문제가 나오죠. 당연히 이번 시험에 나와요. 그래프 문제가. 왜냐면 위아래를 부등식에서 배우는 거거든. 2차 함수. 2차 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올 건데 이게 절대값이지만 2차 함수 푸는 방법이랑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요거 관계로 우리가 2차 부등식의 관계도 지금 다 풀고 있는 거야. 2차 부등식까지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풀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기본 세팅 값입니다. 제가 지금 8번 풀었잖아요. 너네 몇 번 풀어보냐? 7번 풀어보세요. 7번. 나 다른 걸 답지를 뻔. 꼬만 봤었네. 수빈아 답 나왔어? 6번? 몇 번? 괜찮아. 어차피 애들 다 틀려. 5번? 5번입니다. 6번에 5번입니다. 7번 보자.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마지막이야. 이렇게 쉬운 문제가 없어. 이거 하고 2개짜리 할 거야. 또 얘기하는데 제가 영상을 찍는 이유는 보라고 찍는 거잖아요. 저쪽 반에도 얘기했지만 개인 보강이 없어. 나는 개인이 결석한다고 보강을 해주지 않아. 단체로 다 빠졌다. 무슨 일 때문에 뭐 갑자기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단체로 다 빠졌다. 그러면 할 수 있지. 그치만 이제 개인적으로 아파서 빠지거나 이러면 보강이 없어. 그러면 내가 영상을 찍잖아. 보내주잖아. 그거 보고 와야 돼. 안 그러면 그 부분을 못 듣는 거야. 아예 못 들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보냈을 때 보는 게 맞다. 알죠? 안 그럼 봐도 모르는데 지금 왼쪽 그래프 그릴 겁니다. 또 얘기하는데 얘만 그런 게 특이한 상황이 아니라 이제 우리 웬만하면 부등식 문제는요.
대부분 왼쪽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 그려서 그걸로 푸는 문제야. 부등식 문제가 전부 다 그래.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2분의 5,0에다 찍어야 돼. 그래서 제가 2분의 5,0에다 찍을 거예요. 2분의 5,0 찍어. 똑같이 아래로 볼록이야. 선생님 아래로 뾰족밖에 안 나오나요? 아니지. 위로 뾰족도 있어.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2차 함수랑 똑같이 위로 뾰족이야. 위로 뾰족으로 그려. 아무튼 간에 아래로 뾰족입니다. 지금 그랬는데 제가 또 얘기하는데 기울기 2입니다. 기울기 2예요. 그냥 우리는 마음속으로 알고 있는 거야. 제가 쓰지만 우리는 얘가 한 번은 양수 한 번은 음수로 나왔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 이해갔어? 그게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직선의 기울기가 고작 1인 양수야. 그럼 이렇게 지나가야 돼. 얘보다 완만하게 지나가야 돼. 얘는 좀 급하잖아. 이렇게 좀 내리면서 그려야 되는 거야. 의식적으로. 그러면서 y절편을 몰라. 상관이 없어. 그냥 그려 이렇게. 야 선생님 어떻게 그려요? 두 개에서 만나잖아. 이게 기점이잖아. 이렇게 그려야지. 대충 그려. 몰라. 아 대충 그리지 말걸. 마이너스 2면 마이너스 2쪽에서 만나는 거잖아. 이게 저거 한번 뭐지? 대감기 하고 싶다 진짜. 미안해. 여기 지금 어디서 만나? 마이너스 2에서 만나니까 여기 대충 마이너스 2쪽에서 만나겠지고 16에서 만나니까 조금 미화해서 16 뭐 이쪽에 있다 해. 16 여기라고 쳐. 16 만난대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를 만나게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리겠지 니네가. 이해 갔어? 그래 그런 거지. 그럼 여기가 16이네. 그럼 요 좌표는 뭐지? x좌표가 16이네. 여기 16 넣어야지. 이 식이 나와 있는데 16 넣으면 32 빼기 5야. 아 16 콤마 32 빼기 5면 20 얼마야? 7? 맞지? 여기를 지나가야 되네. 누가? 이 그래프가 보라색 그래프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얘 보라색 그래프가 y는 x 플러스 2a잖아. 그러면 16을 넣으면 27이 나와야 돼. 16을 넣으면 27이 나와야 돼. 따라서 2a는 11, a는 2분의 11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죠? 네, 저 2개짜리 할 겁니다. 2개짜리를 보시는데 9번 말고 좀 더 넘겨봐 뒤쪽에. 나머지는 니네가 집에 가서 풀 거니까 잘 들어야 된다. 저 11번 풀 거예요. 11번. 근데 11번 하고 다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풀 때 당연히 더 어려운 것도 있지. 11번 풀 때 제가 서술형, 이거 11번이 대표적인 수행평가 문제거든요. 보통 이제 초지고, 양지고는 수행평가를 예로 잘 내요. 이거의 해를 구하래. 수행평가 한 문제잖아, 알지? 이거를 이제 대놓고 줘요. 야, 이거 수행평가 낼 거야? 줘. 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또 못 쓰는 애들이 많아. 왜냐면 복잡하거든. 잘 봐. 왜 복잡한지 봐봐. 이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요.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은 제곱 띄고 나올 때 얘가 양수로 나올지 음수로 나올지 몰라서 절대값으로 쓰거든 원래. 알지? 그러니까 여기 루트 안에 제곱 있는 거 보여요? 걔 일부러 그냥 이렇게 써준 거야. 지금 2배 하고 그냥 보고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이 없죠. 똑같은 겁니다. 저렇게 쓰고. 그러니까 시험엔 이렇게 나온다고. 시험엔 이렇게. 저 이거 서술형으로 한번 써볼게요. 그래프 말고. 비교를 해봐 니네가. 원래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거야. 실제 학교에서는 계속 이렇게 수행평가다! 그럼 그렇게 써야겠지. 그렇게 안 쓰면 틀리겠지. 얘가 지금 절대값이 2개인 겁니다. 절대값은 2개인 것밖에 안 나와요. 수행평가가. 얘가 0 되는 값. 얘가 0 되는 값을 한번 생각해보자.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돼. 졸린 거 나도 알아. 이게 마지막 설명이 되고 이제 이런 문제 풀다 가는 거야. 0 되는 기점이 마이너스 2거든요. 0 되는 기점이 마이너스 2. 그 다음 0 되는 기점이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과 1이 같은 시기에 공존하고 있잖아. 0 되는 기점이. 이런 범위 한 번. 이런 범위 한 번. 이런 범위 한 번.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요. 세 가지로 나눠서 풀어야 돼.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한 번.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2에서 1 사이일 때 한 번. 마이너스 2일 때 여기서 1 사이일 때 한 번. 잘 봐. 선생님 여기는 등호를 안 붙였는데 갑자기 그래서 등호를 붙였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를 크다라고 놓을 때 양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양수여도 절대값 밖으로 그대로 나오고 등호 0이어도 절대값 밖으로 그대로 나와. 그래서 우리는 의미상 문자 쪽이 크다를 할 때 등호를 반드시 붙여야 돼. 안 붙이면 틀려요. 그래서 여기다 붙인 거야. 여기는 문자 쪽이 작은 거라서 안 붙인 거야.
세 번째 범위 1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x가 1보다 큰 범위. 문자 쪽을 크다라고 할 때 의미상 붙이는 거라고. 안 붙이면 틀리댔어. 요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거야. 잘 봐. 첫 번째. 메커니즘을 외우세요. 이거 언제 맨날 하니? 마이너스 2보다 작아? 그러면 당연히 1보다도 작은 거 아니야. 마이너스 2보다도 작고. 맞아. 그러니 얘는 둘 다 음수로 나오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해봐. 1보다 크다는 것은 1보다 큰데 그럼 마이너스 2보다도 크지. 3번의 범위는. 당연히 둘 다 뭘로 나오겠어? 플러스로 나오겠지. 그럼 이쪽 가운데는 하나는 마이너스고 하나는 플러스겠지. 그럼 누가 마이너스고 누가 플러스겠냐? 1과 마이너스 1을 기점으로 여기 있는 거잖아. 그럼 마이너스 2보다는 크지. 그럼 마이너스 1을 갖고 있는 애가 한 번은 양수로 나오겠지. 마이너스 2에서 음수로 나왔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양수로 나오고 한 번은 얘가 음수로 나오겠지. 얘는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냐는 거야? 그렇게 빨리 푼다고. 잘 봐. 푸는 법. 마이너스 2보다 작네. 음수로 꺼내시면 돼요. 음수로 나와서 2를 곱하는 거야. 음수로 나오시면 된다고. 그 다음 나머지 6까지 그대로 쓴 거야. 거기까지 갔어. 다시 얘 양수 음수야. 양수 음수로 나오시면 돼요. 양수로 나왔고 음수로 꺼내시면 된다고. 여기까지. 둘 다 양수야. 양수. 솔직히 암산돼야 돼요. 암산. 양수. 그 헷갈릴 게 없죠. 여기까지. 계산한다. 잘 봐. 요식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입니다. 계산하고 있어. 3 던져.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넘어가서 9가 됐어. 9야. 그럼 x는 부등호 방향 바뀌면서 마이너스 3인데 답이 아니라 전제 조건하고의 동시만족. 원래 그림 안 그리는데 너네 때문에 그리는 거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야. 전제 조건입니다. 답이 마이너스 3보다 크거 나갔다가 나왔어. 마이너스 3보다 크거 나갔대. 동시만족하는 거 여기죠. 이해했어? 야, 졸릴 땐 쉬어야 돼. 그래서 동시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등호 있고요. 마이너스인데 등호 없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답이야. 킵해놔. 여기까지 갔어. 두 번째 한다. 이 가로 풀면 x 플러스 5가 6이야. 5 던져. 이 두 번째 답인데 최종 답은 전제 조건인 마이너스 2에서 1. 그 다음에 답이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색칠한다고 안에다가 1보다 작거나 같대요. 그럼 이게 지붕이 두 개인 거거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이 하나 들어가고 하나 안 들어가잖아. 그럼 겹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엔 등호 있는데 1엔 등호가 없어요. 이 두 번째 답이야. 세 번째, 얘랑 하면 3x, 얘랑 하면 플러스 3. 그럼 3x는 3, x는 답이 아니라 전제 조건하고의 동시만족. 생각해봐. 1보다 크거나 같아. 등호 있어. 근데 답이 1보다 작거나 같아. 여기도 색칠해야 돼. 겹치는 건 누구만 겹쳤어? 1. 그럼 이게 최종 답인데 이제 최종 답 쓸 때 어떻게 써? 여기 세 개를 다 합쳐서 쓰는 거야.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저럴 수도 있고 또는 이럴 수도 있네. 그럼 마이너스 3부터 출발해서 x가 마이너스 2까지 왔는데 여기 등호가 있어서 연결이 1까지 됐어. 1에 등호 붙여야죠. 그럼 최종 답이 이거잖아. 맞아? 수행평가 이거 한 문제야. 수행평가 몇 점인지 알지? 보통 크잖아. 점수 몇 점이. 이거 한 문제 주고 수행평가 본다 외워와라 하고 7파에다 설명하게 하게 시키는 게 수행평가야. 그럼 이렇게 다 쓸 줄 알아야 되고 틀리면 안 되지. 근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로 나오잖아? 그럼 다 틀려와. 왜? 못 풀어서? 아니지. 연습 굉장히 많이 하고 하는데 왜 못 풀어? 시간 없어서 못 풀어. 시간 없어서 틀려갖고 온다고. 다 틀린다고 또 계산. 이거 이제 그래프로 그리잖아요? 그래프로 그리면 얼마나 간단한지 보여줄게. 이게 근데 이제 이렇게만 써야 돼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쓰셔야 돼요 실제로. 근데 저희는 이제 이게 객관식 문제면 그래프로 풀 거니까 그래프 그리는 거 잘 보세요. 어떻게 그리냐면 0되는 기점이 필요해. 마이너스 2하고 1이 필요해. 찍어. 마이너스 2하고 1 찍을 거야. 제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잘 보세요. 마이너스 2하고 1이 기점이야. 마이너스 1을 이 왼쪽 그래프 그릴 겁니다. 우리 지금부터. 마이너스 1을 넣으세요. 마이너스 1 넣어봐. 얼마 나와 y값? 마이너스 1 넣으면 1이지. 1 곱하기 2면 2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0이지. 그럼 최종 2지 2. 마이너스 2. 나 지금 뭐 넣었어? 아 미안해 헛소리 했어. 마이너스 2 넣는 건데 지금 뭐 넣냐? 마이너스 2 넣어. 0 됐죠? 마이너스 2 넣어.
절대값 밖으로 뭘로 나왔어? 안 듣고 있냐? 3 마이너스 2,3 찍는다. 마이너스 2 넣었더니 3이야. 1 넣어. 도영아 1 넣으면 얼마 나와? 2요. 줄래? 현아야 1 넣으면 얼마 나와? 6 나오잖아. 어떻게 1 넣는데? 저 6이라고 말했는데. 아 너 6이라고 그랬어? 네. 안 들려. 6이야 여기야. 여기야. 잘 봐. 그리는 거 잘 봐. 지금 다 그렸어 나. 이렇게 점 2개 찍고요. 직선. 직선으로 그려요. 약간 삐뚤빼뚤하게 그려야 돼 대신. 직선. 뭔지 알지?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처럼 그리지만 점을 연결해서 딱딱딱 끊어지게 그린다고. 그게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야. 그러면 선생님 요 식은요 당연히 식의 메커니즘은 니네가 다 알고 있어야지. 존장 먹었다. 기다려봐 이거. 식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야 돼. 요식? 요식 마이너스 2보다 작으니까 음수로 나오는 식. 암산하세요. 음수로 나오는 식. 아까 여기 썼잖아 우리 이거. 알지? 그걸 여기서 보고 그냥 하면 돼. 음수로 나오면 니네가 음수 해가지고 썼겠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 썼을 거 아니야. 제가 아까 음수 여기 식 보고 쓴 거예요. 그 다음 이쪽이 양수겠지. 양수. 그것도 알고 있어야 돼. 양수 여기 있어요. 3x 플러스 3. 3x 플러스 3. 생각해. 음수와 양수는 부호가 반대겠지 당연히. 하나이면 하나 아는 거예요. 가운데 건 구하셔야죠. 그래서 양수 하나 있을 거 아니야. 양수.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5잖아. 이 식은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럼 세 개 다 알고 있어야 되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그은 다음에 알 수 있어. 그은 다음에 6을 긋고 필요한 것만 알아내면 돼. y는 6을 그릴 겁니다. y는 6, 여기 6이다. 보라색. 맞지? 그려. y는 6. 되었어.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6보다 작으면 보라색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마침 드고 있고요. 작은 부분 여기. 맞아 아니야? 맞지? 답 쓴다? 그럼 나 여기 마침 여기가 지나가는 게 1,6이었거든. 여기가 1인 건 바로 알았어. 여기만 알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만 알면 되기 때문에 요식만 필요하다고 걔만 구하면 되는 거야. 여기만 필요하네? 이게 y가 6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넘어가. 9 됐어. x 얼마야? 마이너스 3일 거 아니야? 그럼 답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3에서 얼마? 이게 2덕이잖아. 그래프가 편하다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그래프가 편하죠. 지금 얘가 비단 절대값 문제라서 그래프가 편한 게 아니라 2차 함수 문제도 점점 그래프가 편하죠. 다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왼쪽 그래프 그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절대값 그래프. 오른쪽은 요 6에다 그은 거니까 그거 필요한 식하고 만나는 점만 구하면 돼요. 그 필요한 식만 구해놓으면 되고 안 쓰는 건 뭐라고 구해, 그지?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런 절대값 문제는 항상 플러스 마이너스 양쪽 끝에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누가 플러스라고? 요 숫자를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 숫자를 갖고 있는 애만 플러스겠지. 그지?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그래프 문제만 빨리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도 존장 빨리 풀 수 있어요. 음수, 양수 이렇게 나오겠구나를 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니네 뭐 풀어보냐면 네 하나만 풀어줘. 18번? 그것도 다른 문제니까 야 15번 풀어. 15번 풀어보자 얘들아. 배터리가 딱 한 문제까지다. 제가 조금 다른 거 하나 풀어볼게요. 조금 다른 게 아까 마이너스가 하나 있었는데 네 제가 뭐 풀 거냐면요 9번 풀 거거든요. 9번이 절대값이 2개인데 또 니네가 이런 것만 보면 얘 또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제가 원래 다른 방법으로 풀어도 답이 다 나오는데 지금 그래프로 풀 거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프로만 푸는 거예요. 얘 절대값 2개죠. 한쪽에 이쪽 절대값 있고 이쪽 절대값 있지. 이쪽을 데리고 와서 해도 돼요. 2개. 그러니까 절대값 2x 플러스 4 하나 빼기 절대값 x 빼기 8 하나 이렇게 이해갔어? 아니면 이쪽 그림 그리고 이쪽 그려서 서로 비교해도 되고 니네가 못할까봐 제가 하는 거예요. 어떤 걸로 해줘? 양쪽 따로 그려? 아니면 이렇게 그려? 뭐 의견이 없는 걸로 일단 이걸로 해볼게요. 했던 걸로 해야지 또
얘네들이 뭐 했던 걸로 해야지. 0 되는 기점 마이너스 2고요. 0 되는 기점 8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2하고 8을 찍으세요. 느낌 알죠? 점 찍는 거 점. 마이너스 2 넣어. 0이야.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절대값 밖으로 10. 그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10. 인정? 좀 달라. 우리가 여태까지 그렸던 그래프랑 왜 다르겠어? 가운데가 마이너스야. 좀 달라. 그 다음에 이제 보는 거야. 찍었어. 8 집어넣을까? 8. 8 넣으면 0 되잖아. 8이 16. 16 더하기 4. 20이야. 20 가서 찍어. 대충 찍자. 20. 여기다 쳐. 여기다 쳐. 그럼 뭐냐면 연결이야. 직선으로만 연결이야 얘들아. 그러면 제가 이제 직선으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그럼 내 맘대로 이렇게 하냐? 안 돼. 그건 플러스만 그래. 가운데가 플러스인 애만 아래로 볼록의 모양을 따서 이렇게 꺾이는 거고요. 얘네 가운데가 마이너스잖아요. 식을 구해야 알아. 잘 봐. 이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식. 음수야. 음수 나오면 마이너스 2x지. 기울기만 하면 돼. 마이너스 2x. 음수로 나오면 겹쳐서 플러스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x와 플러스 x잖아. 그럼 플러스 x겠네? 이렇게. 대충 그리는 거야 지금. 찰떡같이. 기울기 보호만 보고 그린 거. 올라가고 있어야 된다고. 여기랑 여기 가운데 거한테 가운데.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쪽이잖아. 마이너스 2보다 큰 쪽. 양수 음수로 나온다고. 양수 음수. 그럼 양수면 2x.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서 3x지. 3x. 3x니까 양수 기울기네 이렇게. 직선은 아니야. 야 너네가 헷갈릴까봐 제가 지금 얘 기울기고 했더니 3x였는데 방금 아까 기울기는 뭐였냐면 얘가 음수 얘도 음수로 나와서 마이너스 x요. 야 얘 아까 음수로 나왔지. 아 미쳤네. 얘 아까 음수로 나왔고 얘는 음수로 나올 거니까 부호 바꿔서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x였네. 이렇게였네. 뭔지 알지 지금? 기울기 마이너스. 이쪽 마이너스였어. 이거 플러스. 이쪽 그린다. 둘 다 양수로 나와야 돼. 양수. 이렇게 1x. 아, 나 얘 기울기 3인데. 이렇게 그려야 돼. 지금 기울기만 가지고 그린 거야. 선생님 이렇게 나왔는데요 하는데 이렇게 안 나오고 희한하게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기울기 보호는 보셔야 돼. 기울기 보호 보고 그린 거야. 어차피 식은 다 구하긴 해야 되는데 만나는 점을 가지고 구해도 되니까 잘 봐. 내가 이 그래프를 연결하는 건 어떻게? 음수로 나오고 음수로 나올 거라서 플러스라서 마이너스 x인 걸 알아서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린 거야. 그 다음 이쪽은 얘가 양수로 나오고 얘가 음수로 나올 걸 생각해서 3x 그래프를 그린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 나올 걸 생각해서 그린 거야. 뭐 그런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는 기점이 누구야? 0이지. 0은 땅바닥이야 얘들아. 땅바닥. 이게 0이야. 됐어? 얘랑의 교점이 0이와 0이잖아요. 이해갔음? 요게 범위가 필요해. 그러니까 지금 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는 이게 0이거든요. 이게 y는 0이야.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여기입니다. 이게 0보다 크잖아요. 여기 0보다 크잖아요. 다잖아요. 그럼 요 점과 요 점을 알아야겠네. 그럼 난 이 식이 필요하네. 이 식은 뭐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음수로 나온 식이요. 음수로 나온 거 쓰시고요. 음수로 나오니까 여기 대표로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래서 얘 식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야. 요 식이. 이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라고. 이해갔어? 근데 여기가 x축하고 만나는 점이야. x절편이거든? x절편 얼마겠어? 0 되는 값? 마이너스 10이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요거 가운데 있는 선이야. 가운데. 마이너스 2하고 8 사이에 있는 거. 양수 음수로 나온 거. 양수. 음수로 나오니까 대표로 얘를 바꿔. 그러면 3x 마이너스 4야 얘들아. 그럼 x절편 누구야? 0 되는 값? 3분의 4야 여기 3분의 4. 그럼 이제 답 쓰는 거 잘 봐. 이쪽 스프링 마이너스 12보다 작아야 돼. 아 마이너스 12보다 작네. 또는 3분의 4보단 커야 돼. 그지? 그래서 3분의 4보다 크단데 문제에 등호가 있어서 나도 붙여야지. 뭔 말인지 암? 약간 그런 류의 문제인데 집에 가서 이제 풀 건데 생각해봐. 어렵